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요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요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응답하라 댓글 네. 2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미리 네. 한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 댓글을 설명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댓글이 많으니까요. 네. 일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하루 5끼를 먹었대요.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체중은 또 정상 체중이시라네요. 요즘은 어떻게 좀 조절을 해볼까 해가지고 3끼로 줄였는데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 항상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랫동안 소화장애를 앓았다. 그럼 소화장애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상황이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상향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티솔이 높아지면 또 뭐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대사가 바뀌게 되면서 또 금방금방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는, 왜? 우리 몸의 혈당을 조금 더 높게 상향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집중하지 마시고 식재료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근데 저탄고지 4년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신경을 또 많이 쓰시는데 이거 한번 보죠. 하루에 우리가 뭐 3끼가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끼를 먹어야 된다, 5끼를 먹어도 된다, 뭐 3끼가 정상이다, 이렇게 딱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먹고 배가 부르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면 먼저 그것부터 손을 좀 보시고 괜찮다 하면 3끼를 드셔도 되고, 그래도 안 된다, 난 5끼 먹는 게 너무 30년 동안 습관이다, 그러면 5끼를 그냥 드시는 것도 뭐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단백질 파우더는 언제 먹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단백질 파우더는 운동을 하시고 드시면 되는데, 단백질 파우더 자체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설탕보다 훨씬 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단백질 파우더를 먹어서 올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아미노산을 흡수를 더 많이 하기 위한 우리 몸의 하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근육을 키우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식사 전 1시간에서 2시간, 식사 후 1시간, 2시간 이외에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 자율신경 조절 문제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저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자율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유해한 입력값들이 많을수록 자율신경 또한 유해한 출력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해한 입력값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수록 내 몸은 심폐, 장간, 소변, 대변, 호르몬, 수면, 면역, 체온, 체중 이런 것들이 알아서 조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해한 입력값들 중에 크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밸런스 문제입니다. 자, 척추 밸런스가 무너지면 거기에 따른 유해한 입력값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2번째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장으로 인한 대사 문제로 인해서 유해한 입력값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을 청소해 가면서 혈당도 조절을 하고 대사를 조절하는 과정이 되면 우리 몸은 자율신경을 통한 유해한 입력값들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출력 또한 건강한 출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간헐적 단식으로 모든 자율신경 조절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자율신경 조절을 하는 데는 간헐적 단식, 특히나 장의 부담감을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식단이 필요하죠. 꼭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도 건강한 식단이 반드시 필요하죠.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간헐적 단식을 시작을 했네요. 단식 중에 피임약,
네. 그다음에 허브티 뭐 이런 거 좀 먹어도 괜찮을까. 16대 8로 그러니까 16시간은 공복, 8시간은 뭐 식사를 하는 시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오전 7시마다 피임약하고 허브티를 계속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복 때 드시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나? 네. 약 먹으면 단식이 될까? 네.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이게? 제 생각에는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일단 피임약은 호르몬 계통의 약이기 때문에 네. 일정 시간에 계속 이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몇 시간 정도 차이로는 뭐 네. 큰 문제가 안 네. 생기기 때문에 뭐 시간대를 조금 옮겨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낮 12시나 네. 뭐 오후 1시에 계속 호르몬 약을 먹는다. 음. 뭐 이 정도 뭐 괜찮으실 것 같고요. 사실 7시에 약을 드셔도 뭐 괜찮을 것 네네. 같고요. 허브티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런 네. 거는 뭐 식사를 하는 것만큼 소화기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는 뭐 가볍게 하셔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이런 것도 잘 그렇죠. 조절해서 드셔야죠. 그렇죠. 네. 뭐 갑상선약 이런 것들도 네. 공복에 또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고요. 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죠. 간헐적 단식 16시간 중에 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는 건 괜찮다. 그러면 오메가3나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먹는 거는 관계없나? 오후 8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단식이다. 아침에 차전차피, 비타민, 클로로 파워, 오메가3 먹고 있는데 단식 중에 이렇게 먹어도 되나? 뭐 이런 말씀이세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저기 아메리카노 커피를 뭐 마시는 건 괜찮겠지만 단식하는 과정에서는 탈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카페인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인을 마셨지만 식사를 하는 그 중에 뭐 물을 좀 많이 먹는다거나 네. 아니 그 외의 시간에 물을 좀 먹으면 그렇죠.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은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그 과정은 괜찮지만 그런 걸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양제를 먹는다. 그럼 예를 들면 이 특정 영양제를 떠나서 식사와 관련해서 먹는 게 더 좋을 것 저도요.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음식물하고 같이 먹었을 때 흡수되는 것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예, 그런 효율이 있는 영양제들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들 중에서 꼭 시간을 지켜서 네. 아니면 다른 영양제와 방해되니까 네.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이 이제 몇 가지들이 좀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영양제들은 먹지 않는 게 저는 더 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비타민은 영양소 중에 하나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양소는 모두가 다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네. 몇몇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그 음식과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 약처럼 쓰는 비타민 영양제는 사실 원래의 의도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영양제는 식사 드실 때 네. 같이 드셔도 되고 차전차피 이런 것도 뭐 식사하실 때 같이 드셔도 되는데 공복에 드셔도 별 문제는 없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간헐적 단식도 너무 이제 좀 어려운 질문들 네.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디지털화되어 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은 아날로그입니다. 네. 디지털로 자꾸 바꾸는 그 순간에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물론 기계들은 디지털 네. 좋지만 내 인생은 아날로그고 그 아날로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꾸며보시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도 꼭 잊지 마시고 조태국 좋아요, 댓글, 구독, 나. 여기 아니고 네. 조댓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